긴급 속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 폭등이 몰유비와 식료품 가격을 도미노처럼 끌어올리면서 서민 경제에 비삭이 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 머니카페의 공기가 평소보다 조금 무겁죠? 오는 길에 주유소 풍경 보셨나요? 리터당 2,0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가격표, 그리고 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차례를 기다리는 긴 자동차 행렬들까지.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름값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제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걸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풍경을 보면서 나도 빨리 넣어야겠다는 생각, 본능적으로 드셨을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퇴근하다가 느낌이 싸해서 기름을 가득 채워뒀거든요. 손님도 저랑 똑같이 그러셨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소심해서 미리 채운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우산 챙기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남들이 가격표 보고 발만 동동 구를 때 손님은 본능적으로 시장의 공포를 읽고 몸을 움직인 거니까요.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곧 돈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손님 안에 숨겨진 투자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기름을 채우는 행동이 단순히 주유비를 몇천 원 아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어떤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숫자가 바로 배럴당 100달러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고 난리인 이유가 뭘까요? 100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만 오르면 좋겠다라고 믿었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마치 우리 동네 단골 식당의 점심값이 갑자기 10,000원을 넘었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과 비슷하죠. 이 선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거나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차에 넣는 기름값이 비싸진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유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일상에는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습격이 시작되거든요. 기름값이 무서운 진짜 이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은 기름을 타고 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럭 아저씨가 기름값이 비싸져서 배달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주유소에서 10,000원을 더 냈다면 사실 어제 마트에서 사과 한 알 가격이 예전이랑 너무 달랐던 것처럼 마트 영수증에서는 50,000원이 더 찍히는 구조입니다. 가격 상승의 도미노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요즘 과자 봉지 뜯어보면 질소만 가득하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찌개값은 그대로인데 속에 든 고기 양만 줄이는 것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환율까지 치솟으니 우리 체감 유가는 이미 120달러가 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지옥 같은 상황. 하지만 이 사중고 속에서도 누군가는 남몰래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5년 동안 시장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위기는 늘 시끄럽지만 그 끝엔 항상 새로운 부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죠. 하수들은 공포에 질려 다 팔아야 하나라고 묻지만 고수들은 질문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이 난리통에 돈을 쓸어 담고 있지? 라고 묻는 거죠. 질문이 바뀌면 수익률이 바뀝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2년 인플레이션 때도 세상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인생 최대의 쇼핑 시즌이었죠. 쉽게 말해서 명품 가방이 폭풍우 때문에 반값에 나온 상황인 거예요. 남들이 비바람에 도망갈 때 우리는 매장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쇼핑 리스트를 공개할게요. 주유소에서 낸 내 픽 같은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기업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들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올라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그 회사가 번 수익으로 다시 돌려받는 작전인 거죠. 저도 예전에 기름값 오를 때 주식 앱 켜는 게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바로 에너지 ETF 덕분이죠.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름 파는 회사들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주유소에서는 화가 나지만 내 계좌는 붉게 물드는 마법. 그런데 이 방패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까지 준다면요.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가 높을 때 사상 최대의 이익을 찍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펑펑 쏴줍니다. 배당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고맙다고 보너스 주는 것입니다. 주유소 결제할 때 쓰린 마음을 분기마다 들어오는 보너스로 치료받는 것. 15년차 전문가가 가장 사랑하는 현금 흐름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전쟁도 고유가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평화가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날아오르는 건 결국 미국의 심장 S&P 500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회사를 모아놓은 국가대표팀 명단이에요.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 커피처럼 탄탄하죠. 개별 종목은 망해도 미국 대표팀 500개가 한꺼번에 망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백화점에서 70% 세일을 하면 줄을 서서 사는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다들 도망가기 바쁠까요? 우량주들이 공포 때문에 제값보다 훨씬 싸졌는데 말이죠. 남들이 도망갈 때 명품을 헐값에 줍는 용기, 그 용기를 내기 위해 필요한 비결은 복잡한 차트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적립식 투자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사려고 하기 마세요. 15년차 전문가인 제가 장담하건대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달 커피 마시듯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오르면 수익을 즐기는 이 단순한 반복이 10년 뒤 당신의 은퇴를 결정할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무엇에 돈을 썼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돈을 썼다면 에너지 기업을 보고 마트에서 돈을 썼다면 식품 기업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비를 투자의 힌트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손님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난주에 미리 기름 채우셨던 그 직관을 믿으세요. 둘째, 당장의 고물가는 에너지 ETF와 배당으로 방패를 치세요. 둘째,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저렴해진 S&P 500을 적립식으로 모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손님의 지갑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할 겁니다. 손님, 경제 공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커피 한 잔 하시며 내 일상과 돈의 흐름을 연결해 보는 게 시작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ETF나 S&P 500 투자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요즘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지 개인적인 투자 고민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평소 혼자 끙끙 앓던 경제나 투자 관련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15년차 전문가의 시선으로 손님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정성껏 답글 달아드리고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향긋한 원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머니카페 단골 등록, 즉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나누는 따뜻한 의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돈이 되는 경제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